안녕하십니까. 피싱 위드 스텝 정대복입니다. 오늘 충북 진천에 위치한 톨게이트 낚싯도로 실조를 왔습니다. 오늘 현재 날씨가요 영하 11.4도입니다. 9시 20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고 찌를 지금 현재 맞추고 있는데 찌에 얼음도 잡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눕기 세트 낚시라는 것이 사실은 혹한기에 한다는 그런 낚시는 아닌데, 오늘 낚시가 어떨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사실은 많은 연습을 하면서 많은 시도를 해왔는데, 사실은 제대로 어느 정도 낚시를 시작한 지가 눕기를 제대로 안 지가 얼마 되질 않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좋은 조가 기대하고요.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면 위에 살얼음이 계속 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뿌리지 않으면 아마 계속 얼음이 잡혀 가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오전 6시 30분 경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이렇게 수면 위에 얼음이 얼지는 않았어요. 여기 관리실에서 기포기를 틀어서 얼음을 안 얼게 하고 있었고, 한 8시 반쯤에 기포기를 껐습니다. 끄고 지금 아마 한 9시 반경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얼음이 계속 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면서 수면 위 얼음을 녹이지 않으면 아마 낚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술 집어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입전 100 들어갑니다. 입전 100 들어가고요. 입전 세립 50 들어갑니다.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사실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날이 많이 춥네요. 도로 수위미를 요 몇 년간 제가 넣지를 않았었는데, 새로 야구라를 넣으면서 집어제 배합을 하다 보니까, 야구라 떡밥이 점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도 중간 풀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풀림을 잡기 위해서 이번엔 도로 수위미를 넣어봤습니다. 도로 수위미 50 들어갑니다. 참, 또 하나 꺼내야 될 게 있는데, 네번 도로 수위미 50, 그 다음에 산화기 파워 100 들어가고요. 글쎄요, 지금 들어가는 떡밥들이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제 걱정은 지금, 글쎄요, 좀 뜨뜻한 물을
좀 부어서 나름대로 잘 흡수가 되도록 은 했는데 그 물 흡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총 300을 넣을 겁니다. 원래 옛날 킨텍스에서 낚시박람회를 할 때 이또사또시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사실은 잘 몰랐을 때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한심한 질문인데 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랬더니 처음엔 거칠게 만들어서 점점 부드럽게 써라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또사또시가. 근데 오늘 제가 원래는 한 250 정도로 해서 밥을 완성을 했었는데 밥 조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조정을 조금은 덜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붓고 물 300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물 300입니다. 콧물도 많이 나오고 오늘은 조금 힘듭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 들어간 밥이 많이 있어서 무릎수가 되면 뻑뻑해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나머지 밥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쓸 야구라 떡밥이고요. 물 흡수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물 흡수가 잘 된 겁니다. 제가 어저께 하고 저번 주에 야구라 떡밥을 처음 써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어려운 밥이었고요. 어저께를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온 밥인데 사실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야구라 150 들어갑니다. 150. 속 꼽아라. 150 들어갑니다. 150. 그 다음에 세트 전용 바람개 100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네바후 100 들어갈 건데요. 어제도 굉장히 많은 조정을 하면서 많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이 느끼밥이 굉장히 부드럽게 쓰고 있거든요. 부드럽게 쓰다 보니까 중간 풀림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네바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네바우 100 원래는 70을 썼었는데 아까 물 들어가듯이 중간 조정을 조금은 덜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부터 100을 넣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밥은요 절대 많이 만지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섞일 정도로 퍼 올려서 골고루 섞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눕기밥은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 점성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네바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점성이 나오면 밥이 빠져도 풀리면서 자연 낙하가 되지는 않겠죠. 밥이 요만한 게 빠졌는데 그 덩어리가 그대로 내려가면 낚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성은 필요하지만 과한 점성은 절대 필요
하지 않는 낚시입니다. 그리고 안에 공기를 이렇게 정확히 담뿍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가면서 덩어리진 부분들이 없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밥은 섞습니다. 밥이 어느 정도 잘 완성이 됐는데 물을 300을 넣었는데도 좀 거칠게 완성이 됐네요. 아마 손물이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분할을 하고요. 우동을 안겠네요. 우동을 개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쓰는 찌는 미소공방 찌지만 찌를 2개를 꺼냈습니다. 눕기 세트 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2개를 꺼냈는데요. 찌의 선택 요령입니다. 일본의 눕기 세트 낚시하고 우리나라의 눕기 세트 낚시는 살짝 틀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오오타가 저한테 가르쳐 주면서 했던 말은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의 눕기 세트가 맞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눕기 세트 낚시는 일부의 앵글러들만 즐기는 낚시다라는 표현이 자기네들끼리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의 모델이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제 낚시 동반자 김영규 군이 스텝으로 있는 미소공방에서 만든 찌인데요. 하나는 찌탑이 짧고 하나는 조금 길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당히 혹한기 계절이 맞죠. 그래서 내려가는 그 구간을 좀 짧게 하고 한겨울엔 또 사소기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짧은 찌를 쓰고요. 올해는 12월 달부터 굉장히 추웠지만 일반적으로 예년 기온을 보면 1월 5일에서 10일경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썼던 찌입니다. 이게 짧은 찌. 그리고 찌탑이 긴 거는 보통 11월 12월 3월 4월 이런 계절에 떡붕어가 우동을 쫓을 때 쓰는 찌입니다. 사소리를 좀 길게 하면서 내려가면서의 그러니까 입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찌고요. 찌탑 자체가 그렇게 많은 길이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미소공방찌를 쓰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소공방에서 또 새로운 찌를 뭐 조금 더 긴 찌를 만든 거로 알고 있고 이전에 제가 소개를 했었지만 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저께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고요. 제가 요 근래 조금 아팠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누군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동영상에 찌의 반발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사실은 좀 많이 설명드리기 어려워했는데 어저께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찌 재료가 좋아야지 반발력은 좋습니다. 그 반발력이라는 게 우리가 물에 푹 절은 나무 있죠. 그거하고 일반 스티로폴 쪼가리를 비교했을 때 물에 푹 절은 나무는 물속에 손가락을 툭 밀면 들어갔다 천천히 떠올라오죠. 근데 스티로폴은 아무리 담그려고 해도 톡톡 튀면서 위로 솟구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부력하고는 틀리죠. 순수 떠오르려는 힘 자체가 반발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발력이 너무 세면 찌가 튀고 목내림이 힘들고 입질 표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반발력이 센 찌들이 아주 좋은 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승부력과 반발력을 조화롭게 이뤄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찌를 만든다 그러면 그 찌는 좋아집니다. 미소공방 뭐 후배 덕분에 사실은 미소공방 찌를 요즘에 그러니까 몇 개 선물을 받아서 써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만들고요. 미소공방 찌가
재료 값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비싸도 꼭 좋은 재료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덕분인지 반발력도 좋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밥 빠짐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찌로 혹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기밥은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아주 가볍게 잡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풀림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 풀림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하는 낚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우분들께서 낚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찌를 잡았는데요. 지금 밥을 달고 이렇게 목내림이 이게 되겠죠. 밥을 아무래도 달고 있으면 조금 빠르게 들어갔다가 한목이든 수면 밑이든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밥이 빠지면 윗바늘 빈바늘 찌맞춤 만큼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7목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찌맞춤 만큼 뜨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쭉 쏟습니다. 여기서 아랫바늘은 그러니까 위에 있고 펴지지 않은 상태이겠죠. 아랫바늘이 밑으로 나지미가 되면 그 아랫바늘의 무게에 의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면 더 천천히 들어가겠죠. 시달리면서 들어가다가 끝.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입질은, 그러니까 붕어의 활성이 좋았을 때는 거의 목내림이 끝난 시점, 제가 지금 아까 4목 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동을 달고 4목이나 아마 3목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 시점에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거의 여기서부터 요 구간,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기서 멈칫멈칫하면서 치끝, 여기서 또 치끝. 근데 붕어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을 때는 살짝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줬을 때는, 지금같이 혹한기에는 사실 입질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목줄이 펴져 있고, 펴진 목줄의 입질은 거의 찌가 사라집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입질 표현이 작다는 거는 뭐냐면 활성이 좋을 때, 우동을 쫓을 때 아랫목줄이 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질 표현력은 작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랫목줄이 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같이 혹한기일 때는 오히려 입질 폭이 큽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우분께서 늦게 낚시를 하실 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천천히 들어갑니다. 내려가면서 천천히 들어가요. 밥을 달고 천천히 들어가서 또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올라와요. 밥이 빠지면 내려왔다가 쭉 쏟습니다. 근데 쭉 쏟는데 밥이 안 빠지고 밥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는 천천히 쏟습니다. 이 윗부분에서 벌써 많이 풀렸고요. 아주 작은 밥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 천천히 밥을 단 상태에서, 그러니까 윗바늘 위에서 너무 많은 밥이 풀려있기 때문에 거의 100% 우아지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한겨울 혹한기에는 우아지리가 거의 찌루 표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아지리가 안 닿는 줄 알고 계속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밥을 달고 내려가서 작은 쪼가리라도 요만큼이라도 여기서 그러니까 빠져야 됩니다. 빠지면 찌는 항상 쭉 솟게 돼 있어요. 쭉 솟습니다. 쭉 올라와서 빈바늘 찌맞춤 만큼 솟습니다. 보통 좀 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붕어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달리면 좀 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하게 빠지는 표현은 나옵니다. 거기서 아랫바늘이 나지미가 되면서, 그리고 아랫바늘의 무게가 그 봉돌에 실리면서는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가다가 치크, 아니면 거의 대부분 내려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사라지고, 그런 입질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하시고 낚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쓸 우동의 크기입니다. 물론 짜는 거에 따라 약간 더 커질 수도, 약간 더 작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크기로 할 건데요.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집어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시달리면서 탄화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꼽습니다. 근데 지금 안 걸릴 것 같은데 후킹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 이거 보십시오. 살짝 금방 했는데 낚싯줄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아, 오늘 낚시 힘들 것 같네요. 바늘에 달 때, 안 만지시. 손이 얼어가지고, 지금 밥이 잘 안 만져지네요. 이렇게 해서, 일자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금은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풀릴 수 있게, 살짝만 당겨서, 이렇게 모양만 갖추고. 지금 정말 좋습니다. 인정 안 들어가나? 들어가. 지금 정말 좋습니다. 방이 빠지고 왼쪽으로 살살 흘러가서 수면 밑쪽에서 거기 보여줘야지. 치고 치킨 되돌림을 시켰는데 되돌림 시키고 키가 제자리 잡고 나자마자 한 마리 방을 정확히 빨았네요. 근데 이번 부분은 큰 고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좋네요. 지금 사실 손이 많이 굽어가지고 밥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네요. 손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위에 풀림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일단은 집어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빠져 올라오죠. 저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밥의 어느 정도 일부 덩어리가 정확히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떡붕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누끼 세트 초치 낚시는 굉장히 회전이 빠른 낚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찌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투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낚시입니다. 지금 우회 눕기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눕기로 진행이 되네요. 완전 목내림이 되지 않고 중간에 밥이 빠져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이 곱다 보니까 손압 조절이 정확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살짝 건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건드림이 나올 때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일단 기다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다가 자기 그러니까 목내림이 완전히 안 됐죠. 사목을 맞췄는데 사목까지 안 내려가고 아주 미적미적, 그러니까 아랫바늘이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찌루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거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은 후에 이렇게 줄 텐션을 가볍게 한번 줘보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입질이 없으면 바로 다음 밥을 투척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회 눕기의 GPN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한 5목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멈췄다가 찌가 쏘았습니다. 그러면 윗바늘 있는 위치 전에 어느 정도의 밥이 풀렸다는 소리고요. 지금 집어가 글쎄요, 지금 고기가 살짝 들어온 것도 같고요. 뭐 찌에 별다른 표현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전 투척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짝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두세 번 이내 투척해서 입질이든 아니면 정확한 건드림이든 표현이 될 것도 같고요. 지금 루키 세트는 빠른 회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진 않습니다. 대신 찌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좋았을 때는 기다려 주겠죠, 이 낚시도. 네, 지금까지 목줄 70으로 낚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예년 경험을 살려서 1월달 아주 혹한기에 영하 12도 정도 그때도 됐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톨게이트 낚시터에서 70cm로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70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글쎄 뭔가 건드림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미약하게 건드림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목줄은 지금 90으로 늘립니다. 눕기를 진짜로 배웠다고 느끼는 사람이 콘노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많은 영감을 얻고 사실은 눕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 목줄 조종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드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건드림이 너무 많이 건드리면 나오는데 입질 표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목줄을 늘려라,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줄 길이는 최대 90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90 이상의 목줄이라 그러면 입질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목줄 90만 가지고는 건드림이나 입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메다 한 10 정도까지 늘려서 입질을 받아낸 적도 있었고, 그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워낙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개체수가 작고, 개체수가 작다 그러면 아무래도 먹이 경쟁, 그러니까 먹이 경쟁이나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 역시 목줄 그 목줄 부분은 90이란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 확실히 입질 표현이 그 이상 되면 약하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 저게 입질이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표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 90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90으로 늘려서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반마디 정도 입질이 있었는데요. 달진 못했습니다. 목줄이 조금 긴 것 같아서 5cm만 자르겠습니다. 지금 목줄은 90 쓰다가 80이고요. 근데 정확히 말해서 목줄의 길이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떡붕어들이 새로운 밥에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태까지 썼던 집어제에 튜브생을 첨가를 하니까 상황이 급격히 좋아졌고 입질 표현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김영희 씨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오전 내내 튜브생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었는데 항상 어려울 때 지구생을 첨가해서 상황 반전을 시켜 왔었는데 여태까지 오늘따라 날이 너무 추웠나 봐요. 지구생 생각이 전혀 안 났습니다. 근데 지구생을 첨가를 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지금 지금 사실은 몸질이었는데 그 손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렵고 입질이 미적거릴 때 쓰던 밥에 그냥 손물이나 그런 걸 첨가를 하지 마시고 찌부생을 밥 두세 번 정도 쓸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그 첨가를 합니다. 왜 그 정도만 넣냐면 생입전을 넣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입전이 물을 완전히 빨아들이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입전의 그 효과, 내려가서 밥이 빠지고 밥이 풀리면서 자연 낙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입전이 제일 빨리 그러니까 넓게 퍼져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 물에 불린 입전이 들어가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죠. 지금 떡붕어들이 시각적인 반응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그 후에 상황 반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전에 사실 그 허챔질을 많이 할 때 찌부생으로 해서 조금 더 반응을 좋게 이끌었었다면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후 밥 먹고 나서 이런 부분을 항상 해왔던 건데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나네요. 항상 왔었는데 희한하게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났었고, 그런데 늦게나마 첨가를 하면서 상황 반전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뭐 씨알 좋은 떡붕어도 낚을 수 있었고, 일단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조우님들께서도 뭐 버릇처럼 낚시를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낚시를 하신다 그러면 바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전밥에는 글쎄요, 갑자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글쎄 지금 내려가다 어떤 건드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입질이 오네요. 바로 입질이 오고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눕기에서는 이 찌부생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오전에 너무, 그러니까 사실 몰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까지 상황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틀림없이 고기가 있는데 왜 안 먹지? 그럴 때나 아니면 고기 우아지리끼가 있을 때 그런 때 찌부생 첨가, 그러니까 입전 첨가를 하시면 상황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입전,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세 번 정도 떡밥 섞을 분량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의 입전을 섞어서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 밥을 달면 입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 풀리면 빨라지겠죠. 우에 넣기처럼 조금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밥을 꽉 잡으면 아예 안 풀리고요, 입전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밥을 잡고 하다가 보니까 밥이, 그러니까 완전한 목내림, 낮이미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고요. 내려가다가 대부분이 우에 눕기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풀립니다.
많이 풀리고, 풀리지만 입전이, 새로 들어간 입전이 빨리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 뒤에 또 다른 밥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우아지리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아지리가 났을 때 경우에는 밥을 조금 더 잡아야 되겠죠. 깊이 넣어서 빼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있는데 안 먹는 경우는 지금처럼 찌부생 첨가만 해도 상황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우들께서도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눕기에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네요. 대신 좀 위에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조금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필요하고, 찌부생이 들어가면서 고기가 혹시 많이 집어댔다 그러면 큰 입질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아랫목줄이 많이 시달리면서 짧고 강한 입질보다는 짧으면서 약간 늘어지는 듯한, 훅 박히는 듯한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질을 했는데 제가 손을 못 냈네요. 요쪽으로 사소리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한 마디가 박혔지만 정확히 탁 찍는 게 아니라 훅 박히는 식으로, 그런 식의, 이게 목줄이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의 입질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입질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입질도 있죠. 그 중에 좋은 입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입질들은 저런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쎄요, 뭐 찌부생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다 그러면 정말 꽤 많은 고기를 잡았을 것 같은데, 오전에 너무 사실은 고기를 잡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하고요. 오후에라도 이렇게 상황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일단은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금만 꽉 잡아도 이렇게 밥이 안 빠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아지리 났을 때는 살짝 더 잡으면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살짝 이게 밥을 자꾸 풀리는 거죠. 이렇게 풀려오는 형식의 형식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손압은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찌부생이 들어갔든 아니면 이게 본 집어지를 쓰든 그 부분은 중요한 게, 항상 밥은 일정한 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지금 좋은 입질. 지금도 입질이 굉장히 짧았죠. 왜 그러냐면 목줄이 많이 휘어 있고 고기들의 시달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입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눕기 입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카메라에 잘 담겼으면 좋겠는데, 이 입질이 사실은 상황이 좋다 그러면 이 입질이 한 7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눕기에서는 좋은 입질보다는 짧은 입질, 짧은 입질인데도 입질인 것 같지 않은 입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주부들께서 내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낚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낚시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제가 항상 해오던 건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낚시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고 안 좋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옆에서 김영기 씨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급반전이 되면서 나름대로 오후에는 많은 마리수를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입전이 들어간 밥의 효과는, 생입전이 좀 빨리 가라앉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빨리 가라앉고, 그 다음에 초기에 불렸던 밥이 그러니까 입전이 그 다음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붕어 시각이 좋다고 그러는데 시각적인 효과도 오늘 역시 보니까 무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부분 유념하시고, 대신 이 생입전이 들어간 밥은 계속 던지면 안 돼요. 시타치리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서너 번 정도 던지고, 그 다음에 쓰든 밥 두세 번 던지고, 그 정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오늘 사실 제가 오늘 느끼기에 사실 목줄의 길이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70을 쓰다가 90으로 늘렸다가 지금 80인데요. 90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생입전을 넣으면 조금 위에서 풀리거든요. 우회 높이처럼 위에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따라 내려오면서, 천천히 따라 내려오면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줄의 길이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80보다는 90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금에 와서 드네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오전상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오후에 맥이 좀 풀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알려드린 거, 말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알려드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혹시나 이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다가오는 흑토끼 새해에도 우리 조우님들 무조건 다 건강하시고요. 어복 충만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그래 편안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